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자, 여러분, 며칠 동안 잘 흘러가던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특히 채권은 아주 폭락을 했고요. 이게 참 불길한 예측은 왜 틀리질 않는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어제 시장 상황이었습니다. 제가 어제 아침에 전체 공개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채권이 요즘 흐름이 참 좋다, 당분간 이 기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. 어제 프리장에서부터 채권의 흐름과 전반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밤 11시쯤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새벽 2시에 있을 30년물 국채 입찰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때만 해도 다들 설마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. 안타깝게도 모두의 희망을 짓밟아버리고 입찰 결과가 역대 최악으로 나오면서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빠르게 채권 숏을 쳐서 돈을 번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. 돈 버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. 자,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. 일단 중국의 10월달 CPI 수치 발표가 있었습니다. 지난달까지만 해도 0%대였는데 기어이 이번에 마이너스 0.2가 나오면서 이젠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물가 수치가 저렇게 마이너스로 뜨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다들 인플레이션 걱정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사실 디플레이션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탈출하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.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이 그래서 찾아왔던 거고요. 아무튼 중국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2,000건 정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물론 아직 그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이 식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다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채권은 이때도 계속 안 좋았어요. 물론 국채 입찰 이후로 더 크게 확 폭락하긴 했지만 이때도 여전히 하락폭이 꽤 컸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좀 이상하잖아요. 중국의 물가 수치는 아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수치가 딱히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채권이 환호할 만도 했는데 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을까? 이건 왜 그러냐면요. 일단 최근 며칠 채권이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을 수 있고요. 또 월가에서 채권에 별로 좋을 게 없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. 미국의 국가 채무가 올해 벌써 GDP의 130%를 넘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지원을 위해 1,000억 달러 예산 지원을 결의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. 근데 사실 1,000억 달러 예산 지원 이건 완전 새로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바이든과 민주당 쪽에선 계속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둘 다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근데 하필이면 장기 채권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날 굳이 저렇게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GDP의 130%를 넘겼다는 공포스러운 워딩을 추가하면서 저런 소식이 나왔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이거 오늘은 월가에서 아예 채권 숏으로 가닥을 잡은 건가 싶었습니다. 거기에 또 요즘 시장이 맨날 상승만 했잖아요. 그래서 이 분위기를 식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파월이 좀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채권에 나쁘게 작용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입찰 결과가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게시물을 올렸던 건데요. 근데 이게 참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습니다. 응찰률이 전달만 해도 2.35배였는데 이번엔 2.236배로 확 떨어졌고요. 발행금리는 4.716%로 나왔는데 수요가 적어서 결국 4.769%로 최종금리가 정해졌습니다. 이 정도 격차면 2016년 이후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거기에 또 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외국인들의 채권 수요가 전달 65.1%에서 무려 5%가 넘게 떨어진 60%로 확 줄었습니다. 정말 처참한 결과가 나오면서 장기 채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었고요. 또 여기에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매파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. 추가 긴축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한 부분이라던가 아직 인플레가 잡혔다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라던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해왔던 말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들이 뉴스 타이틀을 엄청 부정적인 워딩만 뽑아서 내놓으면서 이를 실제보다 더 매파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분위기를 형성을 했고요. 이 때문에 채권은 가뜩이나 안 좋았던 상황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제는 비록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긴 합니다. 예를 들면 중국, 유럽,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렌트비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. 실제로 어제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뉴스를 보면 뉴욕시의 아파트 임대 시장이 둔화하면서 10월달 맨하튼의 임대료가 그 전달보다 3.6% 떨어졌다고 밝히기도 했고요. 그리고 재무부가 어쨌든 장기 채권 금리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채권 시장을 대한다는 부분도 좋게 보자면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